지금 이더리움이 거의 전고가 다 왔어요. 오늘 하나로 거의 600만 원 터치한 것 같고 거의 전고가 다 왔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채는 통화고 통화는 곧 부채다. 이거 뭔 얘기일까요? 이거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인데 제가 요새 사실 이물려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다음엔 어떻게 되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창 하고 있거든요. 전 사실 가끔 제가 영상을 막 많이 올리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딱히 제 생각이 변한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뭐 레퍼럴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리딩을 한다 뭐 이러면 지금 물들었을 때 노져야 돼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너무 잘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래도 항상 내 영상을 애정을 가지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라도 좀 나가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요새 엄청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이 달리오의 빅 사이클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레이 달리오의 4년 만의 신작 변화하는 세계질서 이후에 이제 부채 빅 사이클, 부채의 빅 사이클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다 이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지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부채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국가의 이 부채의 빅 사이클은 다 존재하는데,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좀 쓰고, 그다음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뭐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왜냐면 잘 나가는 국가들 보고 다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고 한 2050년까지 부채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부채의 빅 사이클이 총 9단계인데 6단계쯤이 가장 위험하고, 자기가 지금 뭐 그 레이 달리오 기사 보셨죠? 뭐 심장마비 경고, 뭐 파산 경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한 6단계쯤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다시 시작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게 9단계예요. 그래서 9단계가 망하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빅 사이클이라는 구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아무튼 되게 뭐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고, 레이 달리오도 거기서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당장 망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잘 해결하면서 또는 이거를 늦춰야 된다, 시기를.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요새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걸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국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이 미국 경제 천재들의 이 뭔가 발상에서 나온 건데, 듣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레이 달리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933년에 루스벨트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금과 달러의 연동을 파기하고 근본제가 폐지되면서 통화의 가치가 절하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부채는 통화로 해결해야 된다가 레이 달리오의 핵심이에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화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또 뭐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이랑 닉슨 대통령이랑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뭐? 그랬더니 기술이 발전을 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닉슨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5가지 힘에 이제 AI 기술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또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럼 텔레비전 다음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트위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현 대통령은 X 트위터로 공표를 이런 식으로 재미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코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요즘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레이 달리오가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 책에서 길게 쓰진 않았어요. 정말 짧게 한 달락 나와요.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는 찬성한다. 요렇게 딱 한 줄 나오고 그 옆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저는 요새 약간 골똘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봐봐요. 금과 달러의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문방구에 갔어. 그럼 내가 지우개를 샀어. 그럼 500원을 내고 지우개를 사죠. 그럼 내 500원은 소멸됐죠. 상점에게 주고 소멸이 됐고 난 그 대신 지우개를 얻었잖아요. 근데 금과 달러를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을 뭐 달러를 주면 금으로 교환해 준다. 그럼 금을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달러가. 그쵸? 근데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하나 더 거치면서 자산이 뻥튀기가 되잖아요. 왜냐면 C라는 게 하면서 주고받고를 하면 돈이 다 소멸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엄청 경제학자들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산이 뻥튀기가 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재 은행에서도 여러분들 요새 누가 다 현금 들고 다녀요. 그쵸? 다 카드로 쓰고 카드로 결제하고, 뭐 월급을 받았어. 애들 뭘 결제해야 돼. 그러면 받아서 결제하고, 아니 받아서 마트 가서 쓰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내가 실제로 지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산상에서만 존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행 거래 이거 표를 보시면, 영수증 같은 거 받아서 보시면 이게 전산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내가 현금을 주고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표기가 돼요. 그래서 전산상으로만 돌아다니는 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실제로는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발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스테이블이라는 코인은 이 전산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국채도 해결하고, 그 결국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왜냐면 시중을 긴축전체가 하면 딱 얼어붙는데 유동성이 막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그쵸?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피하고 부채를 뭔가 해결하고 뭔가 일석이조인데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회사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테라 루나 사태를 겪은 사람들은 알아. 지금 이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대단하다. 비트코인 너무 잘 올라. 이더리움 뭐 만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희망만 가지고 막 정말 새로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고인물들은 그때도 그랬는데 뭔가 폐해가 있었어. 테라 루나 사태 한번 떠오르고,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사건 한번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모든 유지 조건이 코인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 미국의 빅픽처가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거 코인 대박이다. 코인 완전 투더 문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그래요. 우리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50% 하락? 올 게 왔구나. 그냥 이런 생각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50%가 떨어지면 모멘텀이 갈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전에 60%, 70% 갈리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갈릴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비트가 30%가 갈리게 되면 알트코인들, 특히 시총 작은 애들은 더 심해요. 태초마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시장이 지나친 낙관론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8월 23일 그 이후에 금리 결정, 지금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은 다 선반영되어 있어요.
레이 달리오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그 빅사이클이라는 책의 해결책을 이제 2개를 제시를 해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하는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예산의 적자를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대폭 감소시켜야 된다. 이거고, 2번째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뭐 금리 인하가 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해지 수단이지만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정말 폭락이 온다면 비트코인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당초 생각했던 거는 이제 올해 11월 요때, 겨울 요때까지 올라가고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2024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져서 선반영되는 속도가 빠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아직 이더리움이 이제 스테이킹 허용이 아직 발표가 나지 않고 있는데, 그게 피날레인가? 뭔지 몰라요. 뭔가 재료 소멸이든 뭔가 악재가 터질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이더리움 10,000불 간다, 이더리움 20,000불 간다, 뭐 차트를 찍찍찍 그려서 무슨 낙관적인 미래든 보이게 할 수 있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으로 가든 아니면 아래 하방도 그렇고 또 그것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항상 이 시장에서 조심을 해야 될 가장 달콤한 것 중에 하나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지나친 낙관, 지나친 사랑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그쵸? 테슬라 더 간다. 엔비디아 투더문, 물론 투더문 했죠. 근데 투더문 지나서 뭐 태양계까지 유니버스까지 점령할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정고에 오고 비트코인이 과거에 올라온 것에 비하면 아무리 넉넉 잡아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13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어딘가에서 뭔가 부딪히면서 매물대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왜? 매물대가 없으니까요. 근데 길게 놓고 보면 매물대를 형성해 놓고 여기 지지대를 발판을 만들어 놓고 또 상승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 일단 고점을 하나 신고점을 갱신한다 그러면 조금씩 익절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든 지금 분명히 익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채굴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항상 지나친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약간 분할 매도 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그때 고점을 좀 팔걸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올라가기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악재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100% 완벽한 계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낙관론 속에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좀 더 생각하시고, 정고가 만약에 이제 온다 아니면 신고를 경신한다 그러면 슬슬 분할 매도 아니면 일부 매도 아니면 뭐 아무튼 원금은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언젠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대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때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